그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사실 저도 간첩입니다. 리버님 마음속 간첩. 갔다 와. 1분. 1분 갔다 와. 진짜 내가 헬스장에서 진짜 극기훈련 시킬 수 있어요. 자, 실미도 찍을 수 있어. 진짜. 부정선거 토론 신청합니다. 뭐 또 할 말이 있을까? 그렇게 부정선거 같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무슨 말을 할까? 다른 좌파 분들도 지금 할 말 없지 않나? 20 minutes later. 네, 어서 오세요. 부정선거로 토론하고 싶으시다고요? 아, 토론을 제가 직접적으로 막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네. 이제 다른 분이 이분이랑 부정선거 토론 전문가라고 해서 해보라고 추천이 들어왔어요. 아, 예.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제가 설득을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요? 제가 잘 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면은 저도 같이 이제 부정선거론자가 돼서 저도 같이 같은 팀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정선거 론자라뇨? 부정선거가 있냐 없냐 따지는데 그 론자가 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 안타까운 상황이, 저는 정치를 입문한 지 지금 10년째고요. 네네. 저는 선배네. 태어날 때 그래요? 네네. 태어날 때 혹시 30대세요? 40대세요? 30대입니다. 저도 30대고요. 네. 저는 정말 좌파가 싫습니다. 저는 정말 왼손을 잘라버리고 싶어요. 근데 유너게임만 무조건 안 해주면은, 아니 좌파들 같은 경우도 막 친문이 있고 친명이 있고 네네. 막 여러 계파가 나뉘는데 네네. 유너게임만 안 하면은 막 무조건 막 다 좌파몰이 하는 게 나 너무 탄생이 나더라고요. 쟤 좌파다, 위장우파다. 내처럼 정치 공부 진짜 전 나름 많이 하고 이렇게 좌파를 증오하는 사람인데 사람을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저는 저 토론 별로 안 하고 싶거든요. 뭐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 다설람 TV라고 혹시 아시나요? 알죠. 다설님 좋아하죠. 그거 가가지고 이제 윤석열에 대한 비판을 하니까 막 좌파다, 뭐 저지능자다, 뭐 저런 애를 엄마가 왜 넣었냐, 뭐 패드립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바른 비판은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 잠시만요. 네.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감정은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욕하는 사람한테 좋은 감정이 되겠습니까? 생기지 않겠죠. 근데 사실 정치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랑 같습니다. 뭐 지금 부정선거 코딩 얘기를 같이- 넣었으니까 부정선거만 얘기를 예, 일단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예. 네네. 근데 방금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려고 하시길래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욕을 말씀하시려고 네. 하시길래 저는 정당한 비판은 환영하지만 근데 이제 좌파 어젠다로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반대로 상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부정선거로 일단 얘기를 다 마무리하시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제 혹시 전원책 변호사 아세요? 네, 알고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정한 보수라고 보거든요. 이분은 같은 우파에 대해서도 더 비판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비판 받습니까? 좌파 우파 다 돌려 까잖아요. 저는 그런 안 마인드입니다, 그냥. 네? 저는 안 까는데. 그러니까 누구 좋아하는 사람 까면 기분이 안 좋을 거다 했는데 네. 정치인인 게 원래 욕먹고 사는 게 직업인 사람입니다. 근데 뭐 같은 편이고 나발이고 다 전원책 변호사처럼 성역 없이 비판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저는 진정한 보수 우파는 머리 안에 윤석열이 아니라 자유가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해도 좌파들이 퍼뜨린 허위 사실 갖다가 그거랑 같이 그냥 사실처럼 막 얘기하면서 비판하는 거는 저는 그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전원책 변호사의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오케이.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오케이. 근데 그게 입증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님 임기 내내 그 고생하게 만든 막 시위하게 만든 그런 개 헛소리 같은 거를 이제 갖고 오시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들어드릴 이유는 없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 좋아하니까. 네, 일단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은 뭐 오늘 하든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고, 오늘 하기로 한 주제에 대해서 네네. 이제 토론하기로 하죠. 예, 저한테 좋은 가르침 주시면은 제가 적극 지지하고 이제 저는 일단은 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예. 이유가 네. 뭐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부정선거에 대한 대표론자에 대한 인물만 일단 거론해 볼게요. 민경욱, 황교안, 공병호, 뭐 정광훈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한 공부는 다 하셨죠? 그 사람들이 사람 원조로 인물에 대한 주장하죠. 공부는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조로 주장한 사람인데 2020년대부터 부정선거 있었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공부 안 네. 저는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 말에 편성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네네. 그 선거 현장에서 나온 팩트들, 영상, 사진,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아. 스스로가 부정선거라고 납득을 한 상황이지 누군가가 이러이러한 부정선거입니다라고 해서 편성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 좀 토론이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진짜 만약 진짜 이걸 증거 자료를 들고 가서 재판까지 가가지고 이제 시연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저는 몇 번 그 봤어요. 사람들 예. 네, 그 사람들이 하는 주장을 갖고 와서 이제 반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뭐 본인이 직접 뭐 해서 뭐 선거관에 대한 뭐 했다 한 거, 그럼 저는 잘 모르죠. 그건 솔직히 사실 저는 그래서 저는 듣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반박은 못 해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만 저는 뭐 민경욱이나 일장기 도장 형상기억종이 대수의 법칙 뭐 정관이 관리 직원 안에 뭐 중국인이 있다는 뭐 이런 거에 대해 뭐 국외 부재자 투표 안에 뭐 사전 투표가 압도적으로 높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반박 가능. 근데 하지만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냥 경청하고 듣는 입장. 네, 이렇습니다.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반박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거 다 맞는 말인데. 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네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거 모르는 건 아니죠. 재판까지 그러면 재판 결과 판결문도 읽어보셨나요? 그건 안 읽어봤습니다. 아, 그건 안 읽어봤어요. 네네. 그러면은 말씀해 보세요. 예. 사전 투표가 과도하게 민주당이 높기 때문에 선거가 조작됐다. 본투표는 정상이다. 하지만 사전 투표에서 표가 바뀌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일단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러면 사전 투표, 본투표는 그건 문제 없는 거죠. 저는 본투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오케이, 그럼 본투표는 없다고 인정하고 가정하고 할까요? 사전 사전 투표함에 문제가 굳이 있다. 그걸 정상적인 범주를 굳이 꼭 정해놔야 될까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네. 이거 주장하는 사람이 사전 투표함에서 민주당 표가 몰표가 나오니까는 사전 투표함에서 조작됐다고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이 주론이고요. 네네. 저는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왔고요. 예. 그럼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그 사전 투표에 대해서 저도 아는 게 좀 있으니까. 사전 투표가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표가 더 많이 나오면은 그게 부정선거죠. 예. 왜냐? 국민의 대다수는 보수의 대다수는 사전투표에 거의 다 부정선거 좀 믿는다고 보거든요. 한 60-70%? 솔직히 이거 뭐 통계까지는 안 돼봤는데 네. 뭐 거의 다 부정선거 믿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다. 보수인들은.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주장하는 게 사전투표함 뭐 관리부실 뭐 하기 때문에 본투표에 집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은 정반대의 정책을 들고 나요. 선거 포스터만 봐도 사전투표하고 민주주의 지키자 뭐 이런 거 다 적어놨거든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합니다. 사전투표해라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전투표를 장려하거나 그런 거 없고 일단 그 내에도 뭐 교회를 위주로 중심으로 한 보수파들이 요즘 많잖아요. 사전선거 하지 마라. 제 아는 주변에도 목사님 많아요. 사전선거 절대 하지 마라. 사전투표 표한다. 그러니까 표가 당연히 민주당 몰표가 나온다는 게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이제 거꾸로 해석했다는 거죠. 그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도 제가 얘기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예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모순은 사전선거의 취지가 원래는 본투표에 참석하기 힘들거나 미리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보수 쪽에서 장려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님은 장려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정선거 안 믿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어쨌든 그런데 사전선거에 대한 장려를 했다라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정선거 역사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윤석열이 계엄령 하게 해서 뭐 계몽을 시켰다 국민들을 부정선거에 대한 거를 전 국민에게 알렸다 하기 이전부터 계속 부정선거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6년 됐죠. 2020년부터 황교안이가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위선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 지가 공천을 했거든요. 공천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국민의힘당에. 그때 당시 미래통합당이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래통합당인데 그 당시에 들어가서 공천 완전히 엉망으로 해놓고 그거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하고 나가고 난 다음에 본인 잘못을 하나도 인정 안 하고
한다고 하고 그 다음날 뭐 증거도 없이 갑자기 투표 결과 보고 갑자기 뭐 대수의 법칙 들고 와가지고 부정선거다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미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안 바뀌었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유튜버들이 하는 말을 계속 듣고 이제 개몽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계엄령을 한 거고 그 전부터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는 뭐 권장을 했다 뭐 하는데 그거 별 국민의힘 당 그 말 잘 안 믿습니다. 그거 안 믿고 그 교회 중심으로 뭉친 어떤 보수인들이 그 부정선거 믿는 사람이 2020년 총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네네. 생각하십니까? 네네. 그 CCTV는 보였습니까? 네, CCTV 24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죠. 그 CCTV 내용은 보셨습니까? 어떤 게 잘못인지 말씀해 주시면 예, 제가 답변 드릴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사전투표함은 일정 그 공간에서 보관되고 있다가 개표소로 이동이 됩니다. 맞죠? 네네. 네. 근데 그 공간에서 CCTV를 돌리고 있는 그 공간에서 거기에 있는 봉인지를 누군가가 뜯는다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누가 뜯었다는 거 그거 증거 사진 있으시면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일단은 대답부터 좀 들을게요. 있긴 있거든요. 네네. 봉인지를 뜯고 그 안에 투표지를 넣는 장면이 발견된다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러면 윤석열이 내란범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내란범이죠. 그렇죠. 보여드릴게요. 네. 20 minutes later. 그 방금 본 영상에는 제가 보기에는 관외 투표 그거 넣는 것 같은데요. 자, 만약에 관외 투표라고 해봅시다. 지금 저거는 사전 투표 네네. 화면들이잖아요. 저기 네. 안에 저렇게 나중에 넣을 시스템이었다면 봉인지를 왜 붙였고 그거를 띨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명백하게 밝혀져서 우리가 사후에 이 관외 투표지를 넣었다라는 증거를 남겨야 될 텐데 왜 저기에 다시 사인하고 다시 봉인지를 붙일까요? 봉인지를 붙인 이상 사실 그 봉인지는 띄지 말라고 봉인지 붙이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성관이가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 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변명도 했었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저는 이제 주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재판까지 간 결과 뭐 판결문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저는 뛰어드는 게 제일 멍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진짜 관외 투표지가 아니고 엉뚱하게 넣은 거면은 부정선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거는 의견은-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네네. 저거를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 수사를 요청을 하고 했지만은 전부 다 기각이 돼버리거나 뭐 증거 부족 뭐 이런 걸로 이제 아예 수사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게 대한민국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거 증거 말고 다른 거는 또 뭐 있어요? 다른 거? 이거 제가 확대를 못 해드려서 제가 뭐 어쩔 수 없는데 이거는 직접 가서 보시면 됩니다. 제 쇼츠 영상 중에 있어요. 투표지 위에 이재명 표라고 위에 이렇게 분류가 돼서 이렇게 표가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권영국이 찍혀 있어요. 이거 가서 보시면 돼요.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찾아서 볼게요. 그러니까 보신 거 나중에 보셔도 되고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재명으로 분류를 했는데 권영국이 나왔다. 그렇죠. 뭐 그럼 권영국이 부정선거범이네요?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누군가가 그래.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권영국이 이득을 본 건 아니잖아요. 권영국의 표인데 이재명으로 분류가 된 건데 아, 권영국인데 이재명 표로 분류가 분류해서 되어 했다. 있어서 그거 열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오류 다시 정정했습니까? 뭐 걸린 것들은 뭐 정정을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아니 권영국 표를 어떻게 이재명으로 묶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영상들도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네요. 보내주신 거. 요게 그때 지난 6월 3일 대선 당시에 전국 각지에서 발견됐었던 투표지 파쇄한 종이들의 뭉치입니다. 선거 끝나고 저렇게 파쇄를 했다. 아니요. 그날 아, 그날 아직 개표 중에. 개표 중인데 이게 나왔어요. 오, 그렇네요. 어마어마하죠. 문제점이 지금 그래 성관이가 뭐라 했는데요? 성건이가 뭐라고 했는지도 뭐 모르겠어요. 근데 걔들 그랬죠. 그 미비했던 점에 사과드린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 그런 거 없죠. 그런 건 없죠. 그냥 우리의 실수다. 성관이 분쇄. 투표지 분쇄.
자, 그 사이에 제가 그것 좀 말씀드릴게요. 저기 천엔이나 후원해주신 블루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된 한국에서 다시 방송 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안 나오실 겁니다. 이거는 뭐 청문회에서도 엄청 말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이 나왔고 그랬는데도 얘들의 답변은 항상 한결같았어요. 뭐 하는 당입니까? 이런 거 나왔는데 왜 신청도 안 하고 왜 이거 재판에 왜 그 고소 같은 것도 고발 같은 것도 안 하고 아유, 고발 많이 했죠. 저기 아니 파쇄기 문제로 고발했다고요? 파쇄기 문제도 고발했겠죠. 무려 14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26건 다 기각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마 분명히 저런 증거들도 다 있겠죠. 저게 왜 없겠어요? 이거 뭐 제 입장이랑 그 천리버 선생님이랑 이건 같아요. 저는 선관위 이미 그 증거 다 나왔잖아요. 그 뭐고 뭐 가족 채용 비리. 네. 아, 선관위는 진짜 이거는 국민들이 많죠.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기관인데 신뢰를 너무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선관위 다 갈아엎어가지고 그 가족 비리 채용한 사람 다 감옥에 보내고 그다음에 부실 선거라는 말이 안 나오게 일단은 뭐 각각 대응 같은 것도 막 다 하고 보면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보면은 뭐 점심 먹으러 간다 해서 맞아. 투표용지 하고 한다 해가지고 미리 나눠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투표용지 들고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이런 말까지 하는데도 저를 좌파로 몬다면은 정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네, 일단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거는 확실하게 또 이제 그 천리버님이랑 저랑 동의하시는 게 선관위 갈아엎어야 된다. 근데 일단은 수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게 고의인지 실수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특검을 해야 돼요. 특검을. 그렇죠. 해야 되죠. 선관위 놀랍고 신기하게도 선관위에서도 먼저 특검하자고 했어요. 한번 뉴스 찾아보세요. 그래요? 예. 본인들이 특검하자고? 예, 했어요. 왜냐하면은 네. 본인 스스로 뭐 서버를 까고 그걸 여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처벌을 받아요. 어떤 외부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해야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지. 자기 스스로는 오픈을 못 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네. 근데 국민의힘당을 제가 지지를 이제 안 하는 게 그런 거 안 해요. 특검하자고. 국민의 의욕을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특검 발의를 해서 민주당 반대하더라도 특검법 발의 일단은 밀어붙이고 보지. 지금 뭐 발의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선관위 특검하자고. 그래서 저 국민의힘 안 믿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지지도 안 하고 아무 정당도 안 믿어요. 정치 자체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거 이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공부한 증거 자료에 대한 반박을 이제 좀 해봐도 될까요? 근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결론을 좀 짓죠. 이런 상황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거 너무 만약에 이게 지금 정말 사실이고 선관위가 뭐 별로 어떤 뭐 아무런 대응 안 했다 하면은 네. 부정선거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아요. 오케이? 인정? 오케이. 예.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또 오케이. 말씀을 한번 해주실까요? 이제 다른 분이랑은 좀 천리버님이 다른 거를 그리고 다른 사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들고 와가지고 그래요? 막 들고 와가지고 했는데 확실히 천리버님은 일단 부정선거 반대론자의 입장이 저도 조금 약간 이 정도는 좀 그런데 싶은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말이 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공부를 또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은 저 처음 보는 거는 저 함부로 덤벼들지 않습니다. 잘 모르면 알겠습니다. 모른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좀 드릴게요. 일단 형상기억종이 이거 네. 말 많죠. 네.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형상기억종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선관위 직원이 전 너무 싫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이 접힌 흔적이 왜 없냐 하면서 민경욱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어요. 네. 그때가 2020년이었거든요. 네. 오래됐죠. 왜 없냐 하니까 투표 직원이 정말 황당한 발언을 합니다. 그 선관위 직원이. 형상이 어느 정도 복원이 되는 재질이 있다. 그런 종이가 있다라는 정말 멍청한 발언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 없죠. 만약에 그런 종이가 발명을 한다면 그 사람은 특허를 받아서 뭐 노벨상을 받았겠죠. 그런 종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멍청한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와전이 돼가지고 형상기억종이라는 말이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거기 이제 부정선거 믿는 사람들이 형상기억종이라는 말로 와전이 돼서 이제 형상기억종이 이렇게 와전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게 판결에 들고 갔어요. 이제 증거 자료로 들고 가서 네.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그 제지 전문가라는 사람을 민경욱에서 들고 왔어요. 종이에 대한 좀 어떤 그 학력이 있는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이거 좁힌 흔적 없으니까 네가 증인으로 서서 설명해라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자세히 보니까는 돋보기로 보니까는 접힌 흔적이 있다 하고 민경욱하고 반대 의견을 내버렸어요. 그 증거 자료로 제시한 거 이거 아직도 있는데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다 짧은 용지거든요. 신권다발처럼 됐다. 당연히 안 접었으니까 신권다발처럼 나오죠. 그리고 긴 용지는 또 말아서 넣기도 하거든요. 잉크가 그 묻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형상기억종이는 저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형상기억종이라는 말이 그 성관이 직원의 실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성관이 직원은 한 말은 아니죠. 형상이 복원되는 재질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했죠. 그러니까 형상복원기억종이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네. 성관이 홈페이지에 형상기억종이에 대한 설명 영상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거 용어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은, 그러니까 부정선거 주장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자꾸 쓰니까는 자기들도 들고 와서 그냥 형상기억종이라고 해서 들고 온 거예요. 저도 영상 봤어요 그거.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형상기억종이, 그러니까 용어를 쓰는 건 괜찮은데 형상기억종이에 대해서 그런 종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영상은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성관이는 그런 용지를 쓰고 있다라고 광고를 하는 영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있어요. 그게 네. 제지업체인데 우리나라에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제지업체가 2개가 있거든요. 성관이의 종이를 공급하는. 네. 거기서 광고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광고성으로 재질이 어느 정도 복원이 되는 종이가 있습니다 하면서 광고성으로 그냥 그걸 넣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갖고 가서 그냥 성관위에서 그냥 갖다 쓴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 주장한 사람은 그 제지 업체예요. 그 사람들이 광고를 위해서 어느 정도 복원이 되는 그 성질이 있다. 근데 그거 광고를 해서 위에 말하지 그런 종이는 없죠, 사실.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왜 성관위에서 그것도 하필이면 성관이 엎어야 된다니까요. 이상한 해명하지 말고. 기승전 네. 성관위를 엎어야 된다를 일단 기결이 되시네요.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지. 왜 그런 멍청한 질문을 하는, 처음부터 그런 건덕지를 주면 안 되죠. 형상이 복원된 종이 없는데 뭐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처음부터 안 접었다 이런 말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도 참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선생님 부정선거를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요? 아니, 지금 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선관위에 문제가 많다. 부실선거. 근데 부정을 하다 보니까 부실이 드러난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부실을 하다 보니까 부정이 된다겠죠. 뭐 그 반대로도 말이 되긴 하는데 부정을 하기 위한 부실인 척이라는 것도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선생님이랑 똑같이 설명을 이제 들었는데,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네네.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경찰도 사람 불러보면 이제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보잖아요. 네네. 그럼 부정선거를 입장한 성관이는 멍청하니까 그냥 대충 듣고,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유튜버들이 있어요. 네.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네네. 좌파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들어보니까는 개연성이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제발 부정선거여라 하고 생각은 하는데, 그거 보니까 내가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상 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4, 6, 8, 10 다음에 하면은 12가 온다는 걸 누구나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민경욱이나 이 사람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처음 제 오리지널 있죠. 원조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증거를 만약에 제대로 들고 왔으면은 하나라도 그러면 믿겠죠. 들고 오는 것마다 지금 앞으로 더 설명드릴게 진짜 한 트럭이에요. 말도 안 되는 증거를 들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꾸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증거를 하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12가 다음에 나온 거 알듯이 당연히 갖고 들고 와도 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들고 오시는 그런 새로운 증거에 대해서는 내가 저 선생님에 대해서 모르죠. 그러니까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들고 오는 종이 한 걸 들고 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고 가요. 예를 들어서 또 이거 일장기 도장 혹시 들어보셨어요? 봤죠. 알고 있죠. 그 일장기 도장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해명 들어보셨어요?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자, 민경욱 일장기 도장이 많다. 네. 이거 일장기 도장으로 한 거면은 부정선거다. 자, 만년 도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대부분 사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모른다는 겁니다. 이 해명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자, 만년도장이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만년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인주를 보통 찍어가지고 찍잖아요. 근데 만년도장은 인주가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묻히기 때문에 인주를 찍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 그게 만년도장이었구나. 네네네. 근데 만년도장인데 이 사람들이 관리 직원이 또 성관이 욕을 하지만은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죠. 만년도장인 거 설명도 안 해요. 만년도장인지 모르고 자꾸 그걸 100번씩 하루에 선거하는 인원이 몇 명인데 계속 찍는 겁니다. 그거를. 그럼 일장기처럼 계속 변하겠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변했는데 그걸 가지고 부정선거다 하고 들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일장기 투표지를 세봤어요. 일장기 투표지를 세봤는데 일장기 투표지에서 민경욱 표가 더 많이 나왔어요. 웃기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일단 네. 다 말씀하시지 네. 마시고 너무 길어지니까 네네. 인쇄 종이는 아까 말씀하셨고 배춘잎 투표지. 종이 그래요. 종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관외 투표 또는 이렇게 안 접어서 낼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것들 이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관외 투표는 관외 투표지라고 따로 모여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개표할 때. 네, 봉투에 넣어서 따로 보관하죠. 네네네. 근데 그 관내 투표는 설사 안 접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다른 분들을 접는 투표지들이랑 같은 통에 들어갑니다. 맞죠? 네.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게 수만 장이 들어가 있는 곳이 요리조리 흔들리고 차에 실리고 그러다가 가게 되면은 뭐랄까 종이의 구겨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요런 종이 사이사이에 틈이라는 게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종이와 종이 간의 간격이 아예 없죠. 한 번도 다른 종이와 마찰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종이인 겁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관외 투표지 그거를 하나하나 꺼내서 묶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 그거 다 수작업으로 했잖아요. 기계로 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마치 돈이라도 보관하는 것처럼 수백만 장을 이렇게 정리를 하실 거라고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어차피 이거 근데 다 띄어내가지고 다 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고 난 다음에 묶은 거 아니에요? 세고 난 다음에 묶은 거더라도 이게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능하시다 보십니까? 이렇게 다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치는 거 있죠? 이 바닥에다가 종이 모아놓고 치는 거. 그거 한 20번 해도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을걸요?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부정선거를 했다는 말인데 네. 부정선거를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뭐 새로운 표를 가짜 표를 안에 집어넣어도 어차피 세긴 세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뭐 어떻게 조작을 했다는 겁니까? 만약에 부정선거를 진행하고 있다면은 방법이 하나가 아닌 겁니다.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다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혹시 개표 현장 있죠? 지금 개표 막 하고 있어요. 개표 현장에 종이 봉투 있잖아요. 그 우리 군고구마 같은 거 사면은 넣어주는 종이 봉투. 네. 거기에 이런 묶음, 마치 돈다발 묶음 같은 이런 투표용지들이 잔뜩 마치 누가 퀵 서비스라도 배달하는 것처럼 개표 현장에다가 배달을 한다면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거 있어요. 네, 영상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있진 않아요. 저는 100% 봤기 때문에 그건 이미 뭐 돌아다니는 영상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SNS에. 그러니까 배달 중에 뭐 바꿔치기를 했다 뭐 이 주장이신 거예요? 그게 바꿔치기인지 아니면은 뭐 추가표를 더 넣는 건지는 뭐 모르죠. 그래서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는 제가 뭐 이 정도로밖에는 대답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네. 일단 그러니까 추리 소설 같은 거 볼 때 뭐 네. 명탐정 셜록 홈즈가 자기가 직접 범죄자가 되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막 그런 추리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진짜 부정선거범인데 이 조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거를 직접 막 시연해보고 막 하는 그런 동영상도 있고 저도 한번 직접 시연을 해봤어요. 뭐 도대체 얼마나 좋은 어떤 얼마나 좋은 조건을 받았길래 선관위가 저런 일단 이거는 뭐 나라의 역사 자체를 바꾼 거니까는 만약에 부정선거 진짜 있으면은 그렇죠. 이 사람은 사형이죠 무조건 윤석열이 그렇죠. 사형이 아니라 근데 그러면은 그것까지도 다 감수를 하면서 어떤 좋은 보상 조건을 받으면서 매수를 당했다는 건데 그거를 솔직히 하기가 좀 진짜 좀 생각하기가 그게 좀 힘듭니다. 그게 일단 전국에 사전투표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3,500개가 있거든요. 네.
선관위 직업은 정확하게 2,985명입니다. 이 표를 해서 원래 있던 표는 뭐 다 소각을 시켜야겠죠. 그 소각할 장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표를 바꿔치기 할 표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일단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데 딱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타임머신을 타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전투표 안에 표를 바꿔치기 하려면은 네. 표를 무작위로 넣을 수 없어요. 무조건 막 몰표로 민주당 표로 싸그리 바꿔치기 할 수 없고 개표를 다 해가지고 까봐야 돼요. 까봐서 이게 몇 표가 있고 그건 맞잖아요. 몇 표가 있는지 까보고 대충 이 정도면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바꿔치기를 해야 돼요. 그거 하려면은 본투표에 이게 얼마 있는지 아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타임머신 본투표는 당연히 하자마자 바로 까버려요. 바로 까버려서 개표를 하는데 그걸 모르는데 그 비율을 어떻게 추정을 해서 합니까? 그럼 타임머신 타는 방법 이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돈 문제로 합시다. 솔직히 이거 하려면 돈으로 내서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거 뭐 돈 말고 다른 거 있습니까? 이거 뭐 하면 이거 일단 들키면은 일단은 공무원 연금은 기본에다가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돼요. 그럼요. 근데 그 정도의 대가를 받을 만한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한 명씩. 근데 정강훈 목사가 지금 100억을 걸었거든요. 양심선언 하는 사람. 아무도 지금 몇 년째 지금 10년 가까이 한 명도 안 났어요. 양심선언 하는 사람 100억 걸었는데 신변 보장도 다 해주겠다 하는데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중국에서 돈을 지급해 준다고 합시다. 계좌이체는 절대 못해요. 그 다 몇 조 단위로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현금으로 다 마련해야 되는데 007 가방 안에 5만 원권 넣으면 몇 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근데 선생님, 네. 그거는 이제 네. 우리의 생각인데 네네. 만약에 배신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돈 안 줘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배신하면은 죽으면은 제 네. 같으면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돈을 한 100억을 받는다 하고 일단은 한국을 뜰 것 같은데요. 누가 양심선언하면 불안해도 어떻게 삽니까? 뭐 돈으로 매수를 할지 아니면은 목숨의 위협으로 매수를 할지 그거는 사실 저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뭐 얼마가 들 거다. 이걸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은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돈이 아니더라도 돈보다 더 소중한 목숨이라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있었죠? 방금 또 무슨 말씀하셨는데 타임머신 말씀하셨잖아요. 네. 혹시 미국에서 부정선거 밝혀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미국이랑 우리나라 선거는 선거제도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거랑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100% 다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논리가 오류가 있는 게 만약에 그러면 다른 나라 중에 부정선거 그러니까 미국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했을 수도 있다 이 주장이시죠? 미국에서는 그러면 타임머신을 타고 한 건지 그 생각이 궁금해가지고. 아니 타임머신 안 하고 거기는 선거 네.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조작을 어떻게 그렇죠. 조작을 하는지는 몰라요. 저는 그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개표 안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뭐 24시간 CCTV를 하는지 그까지 모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24시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 하는지. 선생님이 아까 네. 말씀하신 거는 이제 표가 얼마가 나올지 뭐 이런 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미국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미국도 얼마를 할지 몇 명이나 투표를 할지 이 투표함에 몇 개가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 부정선거를 해냈습니다. 그건 똑같잖아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 국외 보제자 투표도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뭐 우편 투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관외 투표가 있죠. 네. 뭐 비슷한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점은 항상 다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가능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라고 불가능한 법은 없는 겁니다. 제가 그 봤을 때는. 논리면은 다른 나라에 부정선거 없는 나라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없다고 한다는 주장이랑 똑같은 주장입니다. 원래 부정선거는 미국이 없어야 정상이죠. 원래 없어야 정상이죠. 없어야 정상이니까 네. 없는 나라 있으니까 미국이 했으니까 우리도 해줄 수 있다. 이 논리면은 없는 나라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이 되면 그러면 이게 끝이 안 나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런 증거라든가 의혹들이 안 나왔다면 저희는 입법부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들의 주장들은 많이 나온 의혹을 대변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 그 의혹들 말고도 수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는 시스템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스스로도 말씀하실 정도로 부실선거일 뿐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마저 선관위는 지금 완전히 개판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그죠?
제가 그럼- 말씀드린 진짜 정말 죄송한데요. 네네. 미국에 대한 공부는 제가 충분히 안 돼 있어서 미국 제가 말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한국에 말고. 대한 것만 네네. 예, 봤기 때문에 네. 일단 한국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예요. 타임머신 타지 않는 이상 몇 편을 방법이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한국의 선관위의 문제점을 아까 스스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그 의혹들에 대한 반박을 하고 계시긴 한데 그 의혹들의 반박을 몇 가지는 하고 계시지만은 모든 의혹들이 반박이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거는 제가 아까 영상으로도 보여줬을 겁니다. 그죠? 네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러면 수사라든가 그거에 대한 뭐 수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게 한다라고 함은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걸고 넘어지고 물고 늘어져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저는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도 선관위에서도 특검을 하자 했고 혹시 국민의힘 당원이세요? 아니요, 저는 자유당입니다. 아 자유와 혁신. 네네. 아 아니 혹시 근데 저는 굳이 정말 실례지만 네. 혹시 종교가 기독교세요? 네, 기독교, 그러니까 종교는 교회를 가지는 않는데 그 정신은 네. 기독교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불가지론자네요. 네. 정말 죄송하지만은 네. 저 정말 이거 보면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는 네, 그냥 흘려 들으세요. 네, 이거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이 놀랍고 신기하게도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은 무속 진앙인들. 거짓말을 이거 진짜 싫어하니까. 네? 거짓말을 싫어하니까. 아니 거짓말을 꼭 기독교를 다녀야지 꼭 거짓말을 싫어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거짓말을 싫어하죠. 왜 종교라는 그,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네네. 제 생각인데 기분 네네. 나쁘게 듣지 마시고 네네. 기독교 자체가 솔직히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녁 잠시만요. 이게 우리가 지금 토론을 부정선거 하나만 두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이게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논점이 계속 벗어납니다. 부정선거로 돌아갈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선생님도 선관위에 대한 허점과 부실한 점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고 이거는 저 조직은 아예 엎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들이 하고 네네. 있었던 선거에 대한 문제점들은 부정을 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선생님이 스탠스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문제를 부정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관리 과정 안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지금 그 보호를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근데 아까 저랑 제가요? 말씀 나눴을 때에는 분명히 선관위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을 하고 계시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그들이 저질러버린 실수 또는 문제점들은 목숨을 걸고 반박을 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와전을 하면 안 돼. 목숨이란 단어는 꺼낸 적도 없는데 아니 약간 한 그래 말도 보여서 없는 말을 지어내서 그런 말을 했으면 곤란하죠. 아니 좀 그래 보여서 제 개인적인 주관이긴 해요. 그냥 그래 보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네.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유만이 국민이 살 길이고 네, 정말 이 모습 보면서 내가 우파가 맞나라는 걸 많이 보게 됐어요. 너무 극단적이니까 뭐 무조건 윤석열에 대한 비판만 하면 좌파몰이 시작하고 뭐 윤석열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해도 박정희 좋아하고 이승만 좋아하고 이러면은 우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윤석열 안 좋아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좌파몰이 내가 대개만 보는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제가 본 사람 다 그래요. 뭐 다 썰라면 거기 가서 뭐 내보고 망둥이라느니 저지능자라느니 윤어게인 안 하는 사람 자체가 좌파 인증이라느니 뭐 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저번에 한번 좌파분한테 한번 극대노 한번 했었는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님의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그 부분은 싫었다. 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믿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랑은 제가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네. 술, 무속, 그리고 지금 이제 밝혀졌던 그때 윤석열 대통령님의 행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레거시 미디어가 퍼뜨린 그 거짓 선동 또는 정치인들 입에서 나온 그 거짓 선동을 그대로 읊으면서 싫어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공부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줏대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욕하는 걸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는 충분히 욕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외에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했던 거 난 이거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것들을 대시면서 싫어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저랑 싸우신 분들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래서 아마
그때 아마 어떤 주장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 중에서 하나를 또 주장하시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하면은 싸우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랑 그런 얘기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은 네. 선관위 다시 또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네. 선관위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관위에 문제 많습니다. 부실 많은데 부정선거는 있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수사를 아직 못했으니까. 네. 그렇죠. 수사를 해야지 증거가 나오고 확정이 되는데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검을 해야 돼. 특검밖에 네. 없다니까요, 답이. 그래서 특검을 뭐 그 선관위 측에서 뭐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쇼거든요. 결국에는 선관위 자체가 우리 좀 특검해줘라고 했는데 결국 특검이 실행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제가 싫어하는 겁니다. 그럼 발의를 안 하니까 법안을. 근데 국힘도 민주당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인즉슨 결국 선관위, 민주당, 그리고 국힘 내에 있는 뿌락치들 그런 애들 다 묶여있는 하나의 그냥 같은 패거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나라 법적으로도 선관위는 독립기관으로서 마음대로 대통령도 명령을 해도 수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잖아요. 수사했는데요. 아니요,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보호받고 있다고요. 선관위가요. 네. 국정원이 했는데요. 국정원이 했었을 때에도 본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까지만 보여주고 그 이상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선관위가 거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1, 2, 3, 4, 5까지만 확인이 되고 그 안에 있는 뭐 선거인 명부라든가 이런 건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아닌데요. 아닙니다. 다 들어보세요. 확인했습니다. 했고 아니에요. 해킹된 흔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국정원에서. 그것도 레거시에서 또 이 사람 또 말 뻗들었나 보네.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지금 사진 국정원 서버에서 선관 5%만 깠다고 하네. 5%만 깐 게 그게 네. 왜 그러냐면은 해킹이 됐다고 말한 게 아니라 해킹이 될 수도 있다고 했지. 아니, 해킹된 그렇죠. 흔적은 없다고 했죠. 해킹된 흔적은 없다고 했어요. 아니 당연히 5%밖에 못 갔는데 그걸 어떻게 해킹한 흔적을 어떻게 5%깐 찾습니까? 게 그 주요 명단 선거 관리 명단 주요 그거 하는 사람들 개인 선거 관리위원회 말고 말단 직원 이런 사람들은 그거 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요 한 사람 5%만 까가지고 그 선거인 명부 들고 있는 모든 사람이 들고 있지 않아요. 그거를 자, 100% 직원들이 갖고 있지 않아요. 자, 수색기관이 5% 이상 까야 된다라고 하는데 수색을 당하는 쪽이 5%만 주면 된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5%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그런 말 했는데요? 지금 누가 말씀하신 5%만 대로 준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 5%만 까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사람은 국정원이 아니라 감사원이 아니라 증거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아니 5%만 까주겠다고 선관위가 5%만 공개하겠다고 했는 말 어딘데? 난 그 처음 들어본 말인데. 5% 그러니까 5%에 꽂히지 맙시다. 그냥 겉면만 보여줬다라고 저는 할게요. 지금 누가 5%라고 말해줬는데 그거 딱 찾고 그런 걸 또 이제 시간 걸리니까 5% 말고 그냥 선관위 내부 깊숙하게 깐 게 아니고 선거인 명부를 깐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그 대문까지만 보여줬다. 저는 거기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국정원에서 그때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그 이상을 봐야 되는데 그 이상을 못 보게 한다. 만약에 그때 다 까가지고 문제가 없었으면은 그러면은 못하러 윤석열 대통령님이 감사위원장한테 저기 선관위 감사하라고 지시를 내렸겠습니까?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감사위원장 탄핵시켜버리려고 했잖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혹시?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방구냐고요. 뭐 사법부에서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사법부에서 허락을 안 하네? 근데 알고 보니까 선관위원장이 전부 다 대법관 출신이네? 아니 대법관이 아니라 뭐죠? 어쨌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깝니까 그러면은? 그럼 그게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지 않습니까? 반박 드릴게요. 5%인지 뭐 10%인지 20%인지 그거 하기로 결정한 거는 네. 선관위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선관위가 결정한 게 아니고 국정원 스스로가 결정한 거예요.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팩트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이 이거 틀리면 스스로 내가 그랬다고요? 네, 선관위가 스스로 5%만 난 이거까지만 공개할게 했다고 하는 증거 있으면은 내가 진짜 부정선거 있다고 믿을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것 때문에 이미 선관위에서 수사를 다 받았는데 왜 또 수사하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수사는 또 국민의 해소를 위해서 또 하기 필요. 근데 그 서버 복구하는데 비용이 한 몇십억씩 들거든요.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해킹 보안 때문에 다시 보완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해도 그건 믿을까요 사람들이? 아니요. 뭐 하는 거 자체는 한 다음에 말을 해야죠.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붙잡고 있는 건데. 한 다음에는 할 말이 없지 않을까요? 문제가 없으면. 어쨌든 제가 지금 뭐 하나 기사를 하나 찾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저도 이거 아직 안 읽어봤거든요. 보여드리면서 읽을게요. 2024년 12월 19일입니다. 네, 검색하고 나온 건데 국가정보원은 윤석열 대통령님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릴 수 없었고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부정선거가 없다가 아니라 부정선거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국정원은 19일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부정선거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당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범위가 전체 IT 장비 6,400대 중 317대 5%에 국한됐다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여기 있네요. 정말 모르고 그냥 검색하고 나온 거 그냥 본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읽은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잠깐만요.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사예요. 자, 이제 부정선거 없다라고 얘기하기 없깁니다. 스스로 말씀하셨죠. 인정한다고. 근데 여기 어디에 근데 국정원이 국정원이 그러니까 선관위가 5%만 제공했단 말 없잖아요. 여기. 아이 그러면은 저 선생님 국정원이 수사를 하러 갔는데 수사를 하러 갔는데 그러면 5%만 할게요라고 하고 그럼 했다는 겁니까? 뭐 직원들 보기에는 그게 5%만 5%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아니 반대로 그러면은 국정원에서는 네. 5%면은 충분히 확인 가능했다라고도 얘기 안 했잖아요. 오히려 지금 국정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부정선거 근데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근데 보고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보고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내릴 수가 네. 없었기 때문에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의혹을 찾지 못했다죠. 없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뭐 그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하면은 아니 선생님 어쨌든 있다라고 말 못 하잖아요. 아니 당연하죠. 5%밖에 못 봤으니까. 아니 선생님 선생님 왜 그 선생님도 스스로 느끼고 계실 거예요. 지금 선생님 30대라면서요. 선생님 지금 네. 말꼬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상식 안에서만 생각하자고요. 아니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데 5%만 수사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보고를 내리는데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한다면 그게 만족스럽게 수사를 한 보고입니까? 우린 더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보고입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네, 선생님 강의 듣고 내가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죠. 그러면 남자답게 그냥 인정할게요. 그러면 그래. 부정선거 있을 수도 있다. 그래. 네. 그래서 우린 수사를 하자. 국한됐다. 근데 수사를 못하게 한다. 민주당이랑 사법부에서. 그게 끝인 겁니다. 사실 부정선거는. 아유 그래도 시원하시네. 뭐 제가 제대로 찾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걸 걸어버려가지고 남자인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했던 말 솔직히 선생님 말대로 말꼬리 잡는 것밖에 더 됐겠습니까? 이거 그냥 시원하신 분인데?